안녕하세요.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파워포인트 기초 강의 파워포인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삽입 탭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미지 삽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구독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요. 오늘은 새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템플릿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여기 갤러리라고 하는 템플릿을 이용할 건데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사용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꼭 이게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배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에서는 요 개체 틀을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삭제하셔도 괜찮겠지만 레이아웃 탭에서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해줘요. 뭘 눌러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삽입 탭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미지 그룹입니다. 이미지 그룹에는 크게 그림, 온라인 그림, 스크린샷, 사진 앨범 4개가 있는데 그림은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를 넣는 것이고요. 온라인 그림은 M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에 있는 그림을 찾아서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스크린샷은 화면에 있는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에 나와 있는 윈도우라든지 영역들을 캡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 앨범은 2장 이상의 이미지들을 한 슬라이드에 한 이미지씩을 넣어서 마치 우리가 사진 앨범을 보듯이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 폴더로 가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삽입 단추를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삽입이 되면 도구 서식 탭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 제거를 보도록 하죠. 배경 제거를 눌러보시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이 개체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배경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교적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원본까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요. 변경 내용 유지 단추를 눌렀을 때 배경에 깔끔하게 삭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 기능은 급할 때 외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퀄리티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정 눌러 보시면 선명도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선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좀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선명도는 그대로 두시거나 한 단계 정도만 선명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밝기 대비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색입니다. 색 단추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는 채도, 색조, 다시 칠하기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도라는 것은 색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는 흑백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고요. 색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경색까지 다 포함이 돼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칠하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편에 희미하기라는 게 있는데 배경 화면으로 쓰일 때 종종 쓰이곤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흑백 화면 상당히 많이 편이고요. 물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기타 변형은 그냥 넘어가고요.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어느 지점에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배경색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배경색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내가 클릭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점,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색 버튼에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흰 부분을 누르면 이 색과 똑같은 색 부분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좀 거친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배경 제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배경 제거에서는 전체적인 배경을 삭제해 준다고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은 내가 커서로 클릭한 그 특정 부분만 없애준다. 때문에 그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전에 선택됐던 부분은 다시 복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주의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효과를 적용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순서를 바꿔서 여기 그림 원래대로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처음에 가져올 때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꾸밈 효과 보겠습니다. 꾸밈 효과는 포토샵의 필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식, 연필, 회색조,
연필 스케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괜찮다 싶으면 이게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적용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배경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때 배경화면을 지운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 원래대로 한번 가보고요. 여기는 그림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를 자르거나 했을 때 원본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커지면서 슬라이드 파일 자체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진행할 때 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림 압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이 그림만 적용하실 거면 이 그림에만 적용, 나중에 여기 자르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는데 그 영역을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웹 전자메일용이 있는데 기본 해상도 정도는 사용해도 요즘 컴퓨터는 무난합니다. 그림 바꾸기 같은 경우는요 똑같습니다. 어디서 선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파일에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 그림을 선택을 했다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림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 원래대로는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그림 스타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급할 때 이런 효과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 있는 효과도 간혹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만든 것 못지않게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그림 원래대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림 테두리는 이 그림에 테두리를 주는 겁니다. 테두리는 너무 요란하지 않게 흰색이나 검은색 정도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윤곽선도 선택할 수 있고 스포이드는 내가 지정한 특별한 그 영역에 대한 색깔을 테두리 색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두께는 테두리의 두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테두리 색을 흰색으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죠. 근데 요거는 템플릿처럼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할 때에는 여기서 테두리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눌러주면 된다. 그림 효과는 뭐냐?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좀 많이 쓰죠. 그림자 중에서도 이렇게 오프셋 아래쪽 또는 가운데 중에 많이 쓰이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의 편집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오프셋 아래쪽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안쪽에는 깎아낸 것처럼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독특한 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사는 밑에 비치듯이 나오는 거고요. 네온은 네온 사인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게 배경화면 만들 때 많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해줘서 배경화면에 은은하게 들어갈 때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 효과 그림에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죠. 3차원 회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림자 바깥쪽들 그다음에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까지 정도만 주로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스마트 아트 개념이에요.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넣어준다는 건데 편집하기도 좀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렬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림하고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에서 이제 자르기가 있는데 이 자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 그룹을 보기 전에 먼저 그림을 좀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동차 부분만 남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보시면 지금 자동차 그림이 나와 있고 주변이 보시면 자동차 그림이 나와 있고 주변이 조금 커 보이긴 하죠. 이거를 전체 화면에 넣는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보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자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 자체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잘라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크기 그룹에 있는 자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르기 단추는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위에 걸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자르기 개체 틀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크기가 조절이 됐는데 지금은 자르기가 됩니다. 이 테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ESC 키를 눌러주시거나 바탕화면을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됐죠? 다시 그림 원래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 원래대로를 눌렀는데 얘가 그대로 있네요. 왜 그러죠? 이럴 때는 어떤 속성에 대한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보시면 두 번째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그림에 대한 전체 크기와 자르기까지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원래대로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그냥 적용된 서식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그림을 가져올 때 원래 그 크기대로 들어온다.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기에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아까 자르기 버튼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자르기 그냥 누르셔도 괜찮고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 이거를 원형에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 도형에 보시면은 여기에 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타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르기가 네모난 게 아니라 원형 모양으로 자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위에 조금 더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되죠. 그림이 찌그러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자르기를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이미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자르기 위에 있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자르기를 추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자르기와 크기 조절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도형 이미지에 맞게 요 그림이 자르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높이나 너비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치까지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크기 조절점을 통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불필요한 것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림 도구 서식 탭, 바탕 화면을 클릭하면 다시 사라지죠. 다시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 제거부터 해서 조정 그룹, 그림 스타일, 정렬 그룹, 크기 그룹까지 있습니다. 요 대체 텍스트 이런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 다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설명 안 했냐고 하지 마시고 배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 실무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초보자라서 알아야 될 것들만 설명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